네, 이번 시간은 3단원이네요. 파동과 정보통신. 그래서 파동과 정보의 전달. 그 중에 첫 번째 파동의 전파와 굴절 시간입니다. 교과서 143페이지고요. 골전도 이어폰, 첫 번째 나오는 거. 골전도 이어폰은 귀에 꽂지 않고 귀 근처에 대고 있으면 소리가 들리는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주위의 소리도 같이 들을 수 있어 유용하다. 골전도 이어폰은 어떻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일까? 라고 얘기하는데, 직접 보지 못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여기 한번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보통 이어폰의 경우는요, 요 귓바퀴라고 하죠. 귓바퀴 안에 이제 귓구멍이 있습니다. 귓구멍에다가 이제 뭔가를 전자기기를 딱 집어넣어서 스피커를 집어넣어서 이제 소리를 들리는 방식이죠. 그래서 진동이 귓구멍을 통해서 곧바로 고막에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은 뭐냐면 귓구멍에 스피커를 막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소리가 들리지 않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외부의 소리가 잘 못 들리지 않으니까 이어폰을 꽂고 있다가 돌아다니는데 빵빵 자동차가 움직인다 그럴 때 위험이라든지 그런 요소가 있을 때 외부 소리가 잘 못 들려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위험하다는 거죠. 이어폰 꽂고 다니면. 그런데 이제 요즘 이어폰 또 그것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어폰에서 외부에다 이어폰에다 마이크도 장착을 해서 외부 소리를 직접 들리게 하는 방식도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안전장치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식이 요 귓구멍 안에 있는 그 고막을 통해서 고막의 진동을 통해서 이제 달팽이관이 들리는 방식 그런 것도 있지만 요 귀 주변에 있는 근육 그리고 귀 주변에 있는 뼈의 진동을 통해서도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골전도 이어폰이라고 하는 거는 골을 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스피커의 진동이 귀 주변에 있는 근육과 뼈를 진동시킵니다. 그래서 그 진동을 느끼죠.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잘 들린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외부 소리까지. 근데 이런 것들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차이 나는 건 여러분들 그 이어폰이 아니고 내가 직접 말하는 소리를 내가 인식하는 것과 그리고 또 요 소리를 녹음을 해서 그리고 재생을 시켜서 들어보면 소리의 차이가 나요. 왜 목소리는 내가 생각하는 그 목소리가 아니지? 내가 평소에 들었던 목소리가 아니지? 왜 녹음을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건 어떤 거냐면 사람의 입에서 말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의 경우는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서만 들은 소리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듣는 소리는 내가 입을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귀로 들어가는 소리도 있겠지만 사람의 목에서 성대의 울림이 입 밖으로 나간 것도 있지만 이 성대의 울림, 공기의 울림이 이 턱뼈, 머리뼈 이런 뼈들을 직접적으로 진동도 시킵니다. 그래서 내 귀에서 인식하는 소리는 공기를 통해서 들어온 소리와 그리고 또 그 뼈를 그리고 근육을 통해서 들어오는 진동도 같이 들립니다. 그래서 소리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하고요. 처음에 나오는 건 파동의 발생과 전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건 파동이니까 파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잠깐 보면요. 파동이라고 하는 건 정의가 뭐냐면 진동이 퍼져 나가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소리와 같이 어느 한 점에서 발생한 진동이 퍼져나가는 것을 파동이라고 해서 그래서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입니다. 그럼 요런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소리라고 얘기하는데 소리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에 나는 원리는 따져보면 성대가 울림이 그 공기의 울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좀 해부학적으로 보기가 힘드니까 보통 이제 스피커라고 하죠. 스피커라고 해서 그 앞쪽에 이제 코일이 감겨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자석이 있습니다. NS. 그러면 요게 플러스 플러스 함에 따라 이제 요 방향 그리고 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갑니다.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니까 NS 그래서 요 판이 앞쪽으로 뒤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뒤쪽으로 얘가 제자리에서 스피커 판이 움직이기만 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 이 진동이 어떻게 사방팔방으로 퍼져 나갑니다. 이런 걸 이제 파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이렇게 해서 퍼져나가는 이런 것들도 있지만 또 물방울이 있다고 합시다. 물방울이 이렇게 톡 하고 떨어져요.
근데 이제 물 표면에 떨어진다고 하자. 물 표면에 떨어지면 처음 순간 되면 원래 평평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얘가 표면을 끌고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움푹 패일 겁니다. 근데 계속 움푹 패이는 것이 아니고 이제 물이 그 물 표면에 물방울이 물 표면에 포함되겠죠. 그래 버리면 더 이상 포함되지 않고 이렇게 그래서 가운데 부분이 움푹 패이겠지. 아래쪽으로 이렇게 움푹 패일 겁니다. 그런데 움푹 패인 것이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요. 표면 장력이나 여러 가지 효과에 의해서 얘가 이제 위로 움푹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요. 그런데 올라가면서 동시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바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그 진동이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순간 돼 버리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가운데 부분은 아래로, 좀 전에 끌고 내려와서 퍼져나갔던 부분은 다시 위로, 그리고 그 옆에 부분은 다시 아래로 이렇게. 그래서 그 진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옆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자리에서 있던 진동이 옆으로 퍼져나가, 제자리에서 있던 진동이 옆으로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퍼져나가는 현상을 이제 뭐라고 얘기한다? 파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동이 일어날 때 파동의 진원지, 시작점, 이런 부분을 이제 이런 점, 그리고 진동이 된다면 이런 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원이라고 합니다. 점이기 때문에 점파원이라고도 하고, 이런 경우는 면이기 때문에 면파원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진동이 시작점, 이런 거 이제 파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진동이 퍼져나갈 때, 선생님 요거에 물이라고 했으니까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 요거는 물이겠죠. 그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매질. 그래서 요거는 파동의 전달 물질. 파동이 이동하는 거 아니에요. 전달하는 물질이라는 건 물질이 이동하는 건 아니에요. 파동이라는 에너지가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의 경우는 물결파니까 물이겠고요. 요 소리의 경우는 소리가 매질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잠깐 보면 바람이 불 때는 공기 입자가 직접 이동한다고 해서, 입자의 경우는 입자적인 성질을 얘기하면 선풍기 바람이 불면 공기 입자가 이동합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사람이 앉아 있는데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게 되면 공기 입자가 우리에게 오는 건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으면 선풍기 같은 경우엔 공기 입자가 내 얼굴을 스쳐 지나갑니다. 이렇게. 그런데 스피커 앞에 있게 되면요, 공기의 떨림이 느껴지긴 해. 바바바방 하고 스피커 앞에서 큰 소리를 틀어내면 바바바방 하고 공기의 떨림이 느껴지긴 해. 근데 느껴지고 있는데, 요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공기 입자가 직접 이동을 하는 거지만, 요거 스피커의 경우는 공기 입자가 내 주변으로 지나가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자리에서 진동을 하는데 그 진동하는 그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파동은 퍼져나가는 경우는 다음 페이지 보면 첫 번째 방식에 따라 횡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자면 횡파라는 것은 파동이 퍼져나가니까 파동의 진행 방향이 있습니다. 퍼져나가는 방향. 요것과 또 파동에 전달하는 물질은 매질. 그래서 매질의 진동 방향이 요게 수직입니다. 수직인 파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횡파라고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횡파의 경우는 요 위에 그려놨던 것처럼 물의 파동이 퍼져나가는 거, 그래서 이걸 물결파라고 얘기합니다. 물결파가 있고요. 또 다른 거 어떤 것이 있냐면 바로 지진파의 S파가 됩니다. 지진파의 S파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지각에서 지진이 꽝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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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동이 퍼져나가는데 요 파동이 지나갈 때 그 지면이 위아래로 매질이 진동합니다. 그리고 요게 퍼져나가는 방향. 그러니까 바닥이 있는데 바닥이 위아래로 흔들려요. 그래서 위아래로 흔들리는 파동이 이렇게 진동 퍼져나가는 걸 이제 에스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전자기파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하죠. 뭐 X선, 감마선,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뭐 전파, 마이크로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전자기파겠죠. 빛 대표적으로. 그래서 그런 횡파의 모습을 보면요, 요 물결파에 그려놨듯이 요렇게 요런 모양입니다. 요런 모양을 보면 요 위쪽으로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위쪽으로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우리 산 같은 데 가보면 최고 꼭대기를 꼭대기를 뜻하는 건 아니고요. 산 같은 경우 이렇게 꼭대기도 올라가지만 다시 다시 이렇게 해서 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반복하기도 해. 그래서 이렇게 위쪽으로 봉긋이 올라온 이런 부분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산마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마루가 계속 산마루가 계속 반복되는 모양이겠죠. 그래서 요거는 파동의 경우는 이렇게 위로 봉긋이 올라온 부분을 마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것도 똑같이 마루라고 하고요. 그럼 마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반복이 되겠지. 그래서 마루부터 다음 마루까지를 파동이 일정하게 반복되니까 요걸 이제 정의를 내리는 게 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자로 내면 람다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산의 위로 봉긋이 올라온 부분을 마루라고 얘기한다면 산의 아래로 이렇게 움푹 패인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니? 골짜기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파동에서 이렇게 움푹 패인 부분을 골이라고 합니다. 골. 물론 마루부터 마루까지가 파장이라고 불리니까 골도 똑같은 거리로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골부터 다음 골까지도 파의 길이 파장 람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요 마루였던 부분은 계속 마루로 유지되는 건 아니고요. 요게 요렇게 됐다 다음 순간 되면 요렇게 뭐 그림의 표현 손이 그대로 표현될지 모르겠는데 물결파의 경우 제자리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제자리에서 위아래로 진동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루는 계속 마루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순간 아래로 내려와서 골이 되기도 해. 그래서 요 마루인 점은 그 다음 순간 골이 되고 마루, 골 계속 반복되겠죠. 그러면 진동의 왕쪽 끝에일 때 진동의 중심부터 최대치까지 올라갈 때 요 거리, 이걸 뭐라고 하면 진동의 폭, 진폭이라고 합니다. A라고 나타내고요. 물론 진동의 중심부터 마루까지를 진폭이라고도 하고요. 또 진동의 중심부터 골까지의 거리도 똑같겠죠. 이것도 똑같이 진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횡파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뭐냐면 종파라는 거 불리는 것도 있습니다. 이 종파라는 것은 파동의 진행 방향이랑 그리고 매질의 진동 방향이 요게 나란합니다. 나란하니까 나란한 것을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보면 지진파의 피파가 대표적인 거고요. 그리고 또 소리가 대표적입니다. 피파라고 얘기하는 건 지면이 있으면 진앙지가 있으면 그 점에서 진동이 퍼져나가는데 어떻게 퍼져나가냐면 요게 제자리에서 지면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진동입니다.
좀 전에 S파의 경우는 표면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위아래로 움직이는 진동이라고 얘기했고요. 요거는 표면의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요 점이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진동은 점점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겠죠. 그래서 파동의 진행 방향이랑 매질의 진동 방향이 평행합니다. 나란합니다. 위에 있는 것처럼 소리의 경우도 스피커도 제자리에서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면 그 진동이 오른쪽 왼쪽으로 퍼져나가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종파라고 얘기하는데, 종파의 그림은 대표적으로 뭐 정규 수업 시간에 가지고 올라가서 보여주긴 할 텐데, 여러분 어렸을 때 가지고 놀았던 그 용수철 있죠? 뭐 용수철에서 이렇게 베베 꼬인 거,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 베베 꼬여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또 가지고 놀았던 걸 사이에놓고, 그런 걸 보면 이렇게 용수철을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 앞쪽 부분이 좀 멍켜서 좀 밀도가 높은 부분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은 부분이 있을 거야. 그렇게 그걸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밀하고 엉성한 부분이 있고, 또 다시 밀하고 또 엉성한 부분이 있고, 또 다시 밀하고 또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밀도가 높은 부분, 이런 부분을 이제 밀하다고 합니다. 또 밀하고 그다음에 또 밀하겠죠. 그래서 종파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 요 밀부터 다음 밀까지 거리, 이걸 파의 길이 파장이라고 합니다. 물론 람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종파의 경우는 밀만이냐? 아니에요. 요 상대적으로 밀도가 좀 낮은 부분, 이런 부분을 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이 소부터 다음 소까지의 거리, 이것도 파의 길이 파장 람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종파의 별칭, 다른 말로 하면 밀소가 계속 반복되네. 그래서 소밀파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파동의 명칭을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봤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또 다시 설명을 하면, 공기의 진동을 만들어낸 스피커의 경우는요, 얘 앞뒤로 움직이면 공기가 스피커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요 앞쪽에 있는 공기가 원래 가만히 있었는데 이쪽에서 밀어지니까 공기가 압축이 되겠죠. 또 다음 순간 스피커가 뒤로 가게 되면 원래 압축됐던 것이 팽창을 하죠. 그래서 압축과 팽창이 계속 제자리에서 반복됩니다. 그 진동이 제자리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진동이 옆으로 퍼져나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종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파동이라고 얘기하는 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퍼져나가야 돼요.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파동의 속력을 봅니다. 속력의 공식은 뭐냐면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 파동의 속력입니다. 그래서 요거 약자로 낼 때는 V는 진동수 F라고 나타내고 파장을 람다입니다. 그런데 요 파장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골부터 골, 마루부터 마루, 밀부터 밀, 소부터 소까지 이렇게 길이를 재면 되고요. 이 진동수라고 얘기하는 거의 정의는 뭐냐면, 진동수 F, 요거의 정의는 뭐냐면 1초 동안 왕복한 횟수, 이걸 진동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위는 뭐냐면 헤르츠죠. 근데 요거 비슷한 것이 있어. 뭐냐면 바로 라지 T라고 쓰고요. 이건 주기입니다. 주기는 1회 왕복 시 걸린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위는 세크가 되죠. 그래서 주기와 진동수와의 관계를 보면 1초 동안 1회 왕복합니다. 그럼 진동수는 1Hz, 주기는 1초. 1초 동안 2회 왕복하면 2Hz 2분의 1초. 3회 왕복하면 3Hz, 주기는
3분의 1초. 그럼 요거 가지고 유추해 보면 진동수랑 주기는 역수관계죠. 그래서 요 공식은 또 어떻게 쓸 수 있다? 바로 T분의 람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기분의 파장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단위를 따져보면 파장은 단위는 미터고요. 주기의 단위 뭐야? 세크입니다. 그래서 전파 파동의 속력의 경우는 단위가 얼마다?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